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오후 2시 35분입니다. 11월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월봉은 예측대로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너졌으니까. 주봉은 그래도 예측한 대로 갔는데요. 사실 예측한 대로 가긴 했는데 갔다고 하기 좀 애매한 게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거기 고점을 못 넘겼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또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대로 끝나면 월봉이 죽어요. 일단 월봉을 먼저 보면 지금 월봉이 음봉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쪼개서 봤던 게 뭐였죠? 이제 큰 단위의 봉들을 좀 쪼개서 봤는데 이게 이제 2개월 봉 그리고 이제 이게 3개월 봉. 3개월 봉도 죽었죠. 이게 이제 2023년 1월 1일이니까 끝나는 게. 그리고 이제 4개월 봉. 4개월 봉도 언제 끝나냐면 1월 1일 날 끝나죠. 그리고 6개월 봉. 전부 음봉이에요. 장대 음봉 뒤에 전부 음봉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1년봉. 와, 장난 없네요. 이 정도라면 지금 1차적으로 일단 반등이 16,000을 갔다가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올해 2022년 12월까지는 일단 13,000 아래까지는 분명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3,000까지는 최소한 깰 거라 보고 있는 입장인 거고, 이제 단순히 주봉이 그나마 횡보를 반드시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음봉이 났는데 또 요 주봉 기준으로는 위아래가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테더 기준으로도 다 털고 지금 올렸죠.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선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그 텔레그램 통해서도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이 트랜잭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16.4에서 16.6K에서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래량이 그만큼 여기서 지금 붙고 있다. 그만큼 이 부분이 누군가는 지지의 영역으로 싸우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저항의 영역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결국 누군가가 싸우고 있다. 근데 이 싸움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누가 이길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결국 이 구간이 무너지면 저는 다음 구간은 빠르게 내려가서 13,000까지는 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14,000은 그냥 깨질 거라 보고 있고요. 13,000 더 길게 빠지면 10,000 언더까지도 빠질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인 지지는 13,000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13,000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일단 11월이 사실상 주봉도 그렇고 예상대로 흘러가고는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사실 없는데요. 그래도 좀 짚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2월에도 당연히 FOMC 금리 인상이 있어요. 헤드워치에 따르면요. 오늘 11월 28일 기준인데요. 12월 빅스텝이 50bp가 나왔고요. 그 가능성이 지금 벌써 74.7%예요. 저번 달 11월 기준으로도 이게 가능성이 나온 게 되게 맞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75bp가 나올 가능성이 70%가 넘었는데 그 예측이 잘 맞았고요. 12월 자이언트 스텝 75p 가능성은 25.3%예요. 저 또한 12월은 빅스텝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50bp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요. 우리가 항상 75, 75, 75, 75를 봐서 그렇지 50bp가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50bp도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결국 이 지난주 대비 빅스텝의 가능성이 결국 1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처음에는 8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주 만에 벌써 10%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12월, 15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하고요. 정말 그 주당 10%가 떨어지면 11월과 12월에 나오는 지수가 50%, 50%로 대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 또한 주간 일정만 보더라도요. 11월 30일에 파월이 재차 긴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가 30일 날 새벽 3시 30분에 파월의 연설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베팅이 커진 현재 시점으로 보면 재차 상승세를 유지하는 자산 가격을 눌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어 보이고요. 패드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경제 부진 우려와 ISM 수축 진입, 그리고 미국 일자리에 대한 평가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입장으로 아마 선회를 할 것 같고요. 또한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이슈와 중국 경제 부진 지속 등도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주요 지표는 아래와 같을 것 같은데요. 주간 이번 관점의 포인트는 파월의 연설이 있을 거고요. 미국 경제 부진 우려, 그리고 미국 경제 일자리, 그리고 유로존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국 경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도 같이 띄워드릴게요. 월요일에는 유로존 M3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독일 CPI, 미국 소비자 진례 지수, 수요일에는 중국 PMIS, 유로존 CPI, 미국 졸 파워 연설, 그리고 목요일 한국 수출, 미국 소득 지출, 미국 ISM, 금요일에는 유로존 PPI, 미국 일자리, 그리고 파월 연설들이 있고요. 한국 수출과 미국 소득 지출이 목요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2020년, 22년은 매우 이례적인 한 해입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자산 가격이 동반되고 급락한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이 썩 높지는 않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장기 채권과 그 다음 주식 순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고요. 그 다음이 가상화폐 순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금이 드는 순서를 봤을 때 채권, 그 다음 주식, 그 다음 맨 마지막이 가상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취급받는 시장은 맨 마지막 순위에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중점적인 연설 말고 좀 세부적인 섹터에 대해서 이번 주 경제 관련 주요 일정도 이렇게 사진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남겨드렸는데 이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 차트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 분기별로 이제 알트들의 하이퍼 사이클이 왔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1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알트들이 팔아야 하는 구간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고요. 1월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야 하는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분기가 보통 3개월 단위로 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아직 2달 정도가 남았는데 알트들이 이제 팔아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남겨드렸던 그동안의 경기 침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경기 침체 시마다요,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저기 찾아보셔도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이제 1년 안으로 온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제가 이 구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디에 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는요, 지금 이 박스권 있죠? 여기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남겨드렸던 게 이거와 정말 유사했던 차트가 있는데 그게 카이버라고. 카이버와 현재를 잘 보세요. 카이버도 그렇고요. 지금 차트도 그렇고 이 부분까지 반등했던 라인을 보면 카이버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게 이제 표시를 하자고 하면 여기 부분에서 반등이 왔을 때 여기 부분. 그 다음 경기 침체로 넘어가서 장기간의 횡보. 이게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결국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갔죠. 차트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세 번의 상과 그 다음 하락해서 반등 오고 다시 꼬꾸러지는 모양새로 보면 지금은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미국 연준 있을 때마다의 차트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보고 있는데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부분이 고점이라고 생각 들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비트가 따라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전체적인 차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대변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동안의 금리 인하 단행했던 걸 보면 결국 많이 나오는 경기 침체가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제가 사실상 이 구간이 무너졌을 때 생각을 했을 때 반등이 오고 그 다음 오는 이 시간은 정말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 거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 경기 침체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 우리의 10년을 준비하는 10년의 기다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남은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1년 봉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큰 봉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미 2022년에 나왔던 이 음봉은요, 상승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이것만 보셔도 사실 감이 오잖아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생성되는 이 봉이 2023년 봉이고요. 그 다음 생성되는 게 2024년, 그 다음 생성되는 게 202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대 음봉이 2022년이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매매를 딱 3년 안에 끝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2023년의 봉은 이렇게 장대로 꽂아 올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 선 26,0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봉이 만들어지는 이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트만 하더라도요. 이 차트만 하더라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올리고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올리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지금 박스권으로 몇 년을 걸렸죠?
이게 1년본이라고 하면 10년이에요, 10년. 다음 상승까지 10년 퍼레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여기잖아요, 여기.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가 계속 일어났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위까지 돌파하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나는 3년 안에 27,000에서 11,000 아래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형성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여기도 잘 보시면 이 저점까지도 갔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이게 8,500인데 여기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을 걸려서 그때 이제 전고 탈환하고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래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마식으로 뉴스에서 1억 간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봉을 보라는 얘기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남은 11월은 월봉상으로도 무너졌고 그 다음 생성되는 2개월 봉 또한 양봉에서 처음으로 음봉이 떴고 말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건 기정사실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그냥 1월 1일까지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내려가면 더 문제잖아요. 아래 꼬리가 더 감아오기 힘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3개월 봉도 이 차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그냥 무너뜨리는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률상으로도 사실상 1월 1일까지는 하락의 기운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 박스권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거의 중심값이 얼마냐 하면 그게 이제 13,00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13,000까지 3,000달러 이상의 하락은 한 번은 더 남았다고 보고 문제는 이 투매가 너무 심해서 10,000까지 깨지는 상황이 나오는 것만 안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000까지 깨지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13원까지 깨졌던 게 중심값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년도 1월 1일에 나왔던 이 봉이 의미 있는 첫 턴을 하는 봉이었거든요. 근데 이 봉이 만약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8,766까지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언제? 12월 끝나기 직전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에요. 1월 1일이 되기 전이니까 여기까지죠. 이 범위 안에서 차트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더 빠지고 더 빠지고 쭉 빠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8,000이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에서는 이 거래량이 터졌던 15,000 부분에서는 깨지면 도망이 가야 하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주봉이 지금은 살려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희망의 루를 굴리기보다는 차트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 구간은요. 14,000이 빠르게 깨질 겁니다. 그만큼 지금부터는 투매를 강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알트로 얘기를 좀 들어가자면 그래도 제가 도지나 이런 것들은 정말 기깔차게 잡아낸 것 같아요. 도지는 월봉만 보라고 했고 저점 깨지지 않는 이상은 월봉이 봉 치는 거 있죠. 이것만 보면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IQ도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미 수익 내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 보시니까 그 제가 주말 중에 나왔던 거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위믹스 투자하지 않았지만 거래소 공정이 나갔던데 수익과 정서 그런 거 총 나올 것 같네요. 뭐 이런 글도 많았고요. 또 IQ가 제가 2분의 1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2분의 1 매매법에 정확히 타점이 맞았고요. 또 당연히 틀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실리즈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월드컵 코인이기 때문에 세력이 갖고 노기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대응 못하는 게 아니면 그냥 비중은 적게 가져가되 월드컵 시즌에 맞춰서 갖고 놀기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특정 알트들에 대해서 주봉상으로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 지금 보는 건 그렇게 좋지 않고 들어가기 좋은 거는 월봉은 장대 음봉인데 주봉상 양봉인 애들 위주로 그나마 갖고 노는 게 그나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아마 비트는 이게 정말 하락이라고 하면요. 아마 이번 주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차트 자체가 잘 보시면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어느 구간이라 보시면 되냐면 자, 이 2개월봉 딱 볼게요. 2개월봉이 지금 양양 떴죠? 지금 이거라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하는 거라면요. 지금 턴에서 아마 이제부터 하락 전환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양음으로 떨겼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떨기는 타이밍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삼각수렴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떨기려고 하면 보시다시피 저점을 깨고 내릴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당연히 2,139만 원을 떨기겠죠. 그다음부터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점을 깨질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먼저 매매 포인트 항상 잡으시고 11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는요. 그래도 이번 주는 버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대해서 예측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저는 솔직히 이번 주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상승봉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요. 양봉으로 달러는 만든 건 너무 좋은데요. 고점을 넘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을 넘기고 양봉을 뜬 거랑 안 뜬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봉을 만들었다 보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요약을 잡아드렸던 것도 여기 보시면요. 1년봉으로 보면 그냥 아래 꼬리 30% 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딱 이거였죠. 보시면 이렇게 그냥 장대 음봉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잡아드렸던 게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은 버티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여기까지 맞았고 알트 단타로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어서 수익 나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 짧게만 거래 자신 없으면 아예 거래도 하지 말 것. 그리고 이제 특정 아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주가 월요일이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번 주는 매매하면 안 된다. 이게 사실상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그만큼 만약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번 주부터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양봉이었던 게 페이크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부터 12월로 넘어가게 되면요. 워낙 장난을 많이 치는 게 12월이에요. 왜냐면 1년봉도 곁들여 있고요. 월봉도 있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봉의 순서는 큰 봉일수록 그럼 1년봉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 다음 월봉이겠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겹쳐 있어요. 6개월 봉이 끝나기도 하고요. 또한 4개월 봉, 3개월 봉이 다 곁다리 치고 있는 구간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래도 잃을 가능성이 워낙 높은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그나마 1차 지지, 2차 지지 다 무너지고 왔고 여기서 2차 지지로 16,000 싸움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다음 문제가 14,000이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갭이 너무 크고요. 만약 무너지면 이제는 13,000에서 1차 지지는 할 것 같지만 정말 크게 빠지면 8,934가 보인다. 그 빠지는 각도는 일단 일봉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 보니까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고 반등은 이제 이런 차트들이 보통 차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요. 쭉 빠져서 다시 말아 올리고 눌린 다음에 이렇게 상승형 차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까지 열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는 버틴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저는 이번 주부터는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최소한 좀 지켜보시면서 현물 투자자분들은 좀 쉬시고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손절컷은 낮되 하방의 영향이 크니까 숏 포지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텔레그램 다운 받으시고요. 그냥 어플이든 PC든 다 가능하시고 입장하기만 클릭하시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도 너무 고래버지 하지 마시고요. 오픈톡에서도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번 주 이렇게 한번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계속 한번 일단 이번 주는 위험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보시면서 또 장이 변하면 또 제가 즉시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요.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